화제의 사건 사고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사건의 쏘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이인철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조사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이렇게 차고선 이렇게 훅 도망갔어요 벌써? 그렇죠. 사흘째? 사흘째인데 아직도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 도망치게 된 과정을 알면 더 걱정스러워집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 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전과 13범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네. 이 사람이 뭐냐면 뭐 여성을 협박하고 뭐 돈을 좀 어느 정도 뜯어낸 혐의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유치장 들어가기 전에 그 약간 이제 형사들과 뭐 바람 쐰다 하면서 같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사들을 밀치고 도주를 했다라는 건데 저거 장면이에요? 수갑 풀고 도망 다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네. 수갑도 차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 2명이나 따돌리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거의 기인 수준인데 그 1m 높이의 그런 철조망도 훌쩍 넘어갔고 네. 또 뒤따라온 형사들은 어떻게 됐냐? 오히려 뭐 빗길에 좀 넘어지고 아이고. 좀 순환을 당했었는데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 뭐 경찰 확인 결과 인천을 벗어나서 서울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 CCTV에서도 이제 조금 약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 남성이 도망갈 때 손이 앞으로 돼 있는 게 보여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벌써 수갑을 풀고 예. 도망가고 있다라는 아. 거고 또 경찰이 이제 CCTV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확인을 네. 다 해주지 않았지만은 네. 본인들이 그 확보한 그런 CCTV 영상에 따르면은 옷도 이미 여러 차례 갈아 입었다는 거죠. 야. 또 확실하게 지금 도주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체격이 한 175cm, 70kg 뭐 이 정도, 70kg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수갑을 푸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서 그냥 기술자처럼 이렇게 뭐 풀고 도망을 간 건가요? 어떻게 봐야 헐크도 돼요? 아니고 무슨 이게 이 사건을 보면 네. 좀 조금 답답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예. 어차피 이 사람이 전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수갑 차고 도주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도요? 그렇다면 전과 조회를 경찰이 했다면 당연히 도주죄가 나올 거예요, 전과에.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고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부분 간과한 거 경찰이 1번 제일 먼저 실수한 거고 예. 저는 이제 이 몇 가지 가능성을 좀 두고 지금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채웠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갑을요? 네, 왜 그러냐면 정말요? 형사과하고 예. 유치장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어느 예. 경찰서. 그래서 네.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담배 한 대 핀다고 그러면서 있다가 밀치고 도주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형사들 2명이 붙다 보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저는 뭐 경찰 말을 믿습니다. 네. 채웠다고 예. 하니까 채운 게 맞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비난 때문에 네. 안 채운 걸 채웠다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더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담배를 핀다고 그러니까 한쪽 수갑을 풀어줬거나 한쪽을 또는 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줬거나 예. 혹은 뭐 이 가능성 거의 없지만 경찰의 어떤 수갑 열쇠를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면 쉽게 풀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수갑을 일단 채웠다 그러면 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예. 그 쌍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신형이 나와서 한번 채워놓으면 그렇게 쉽게 풀지는 못해요. 예전엔 뭐 인권 때문에 너무 예, 예. 허술하게 해가지고 예, 예. 손 싹 하면 쏙 빠진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네.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신속히 검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수갑을 채웠다면 사실은 저 사람이 도주하면서 빼서 던졌다면 네. 근처에서 경찰이 벌써 찾았어야 돼요, 그 수갑을. 그러네요. 지금 찾았다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신고가 된 피해자. 네.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그 피해자. 예.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복 같은 게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이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수갑 차고 도망가는 건데 범죄자들이 엄청 많다며요. 2009년부터 5년 동안 75건이나 이렇게 도주했다고 하는데 이야. 지난 29일에는 강서경찰서에서 이제 수갑을 헐겁게 채우니까 도망갔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수해가지고 잡았어요. 경찰관은 본인이 스스로 도망갔다. 나한테 갔다가 다시 온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수갑이라는 게 피해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경찰서도 무조건 수갑을 그냥 꽉 채울 수는 없고요. 예. 이 흉악법이라든지 그런 범죄자에게 만약에 수갑을 채우는 건데 사실 이 피해자의 인권과 또 피해자의 보호 이 양자가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뭐 같이 바람 한번 쐬자, 담배 피자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이 경찰들이 같이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이거는- 수갑도 약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요거는 이제 조사가 끝났어요. 예. 형사께서 조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예. 긴급 체포를 한 사람이니까 유치장에 입감을 하는 거예요. 네. 입감
직전에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면 담배 못 피우잖아요. 예. 입감 직전에 아마 이제 담배 한 대 피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이제 계획을 한 거죠. 한 번 경험이 있기 계획적으로. 때문에 네. 한 번 도주했던 경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도해가지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정도 편의는 봐주고 네. 자백받고 하는데 편거든요. 아, 이제 담배 한 대 주고선. 예, 근데 제 생각은요, 유치장이 원래 이중문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황실에 가서 입감 지휘서를 받아왔을 거예요. 예. 입감 지휘서를 받아와서 형사 한 명은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 안에 들어가서 열고 있는 중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머지 형사하고 둘이서. 네. 뒤늦게 알고 추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너무 허술한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그러니까 수갑을 제대로 채웠다면, 제가 안 생각에 채웠을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데요. 제대로 채웠다면 하여튼 뭐 믿습니다. 믿지만은 뭔가 석연치 안 않은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구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지붕을 밟았는데 예. 거기에서 철조망까지 거리가 절망까지 1m 50이라고 그래요. 예. 네. 두 손에 수갑을 채운 사람이 1m 50을 붕 떠가지고 잡고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칼루이스나 가능한 건지. 네, 그거 아니, 쉽지 근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흥신소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사실 어떻게 또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추적을 또 피할지. 게다가 또 전과 지금 13범이라고 13범. 그러죠. 네. 그 추가 어떤 추가 범행. 범행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지금 인천을 벗어나서 서울 지역에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전과 13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죄로 좀 조사받고 있잖아요. 전과 이제 14범이 되고 만약에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죄까지 포함해서 15범이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빨리 본인의 형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이, 네. 이 정도 되면 또 공개수배로 또 전환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상황을 좀 봐야죠. 아이고, 이게 요즘 계속 실시간 검색 위는 C형 간염이 C형. 그렇죠. C형 간염.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18명이 그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나 의원에서 18명이 집단 발병됐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틀 만에는 어제 감염자가 45명으로 그 2배 이상이 확실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나. 네. 일단 여기서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다나 의원 같은 경우에 2008년 5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했는데 한 2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45명이 C형 간염 양성이 나왔는데 네. 이 양성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현재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감염된 상태도 양성이고 예전에 감염된 흔적이 있었을 때도 양성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45명 중에서 15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감염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감염된 환자라는 상태로 거죠, 그러니까 15 그런 명은? 상태로 나와 있고요. 뭐 원인은 조사 중인데 계속 나왔잖아요. 네. 지금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들 환자들의 공통점이 우리 그 수액 주사, 정맥 네. 주사라고 하잖아요. 뭐 감기 들었을 네. 때 마늘 주사 물어줘서. 받고 우리 뭐 막 그렇죠. 그런 거 비타민 맞잖아요. 주사라든지 저도 그런 자주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 정혜선이 거 그거를 진짜 자주 피곤할 때마다 맞는데. 수액 맞는데 그걸 공통점으로 맞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지금 공통점이라는 게 의심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결국 없는 수액 거죠. 맞을 때 그 주사기를 돌려쓰게 하다가 그러다가 감염됐다. 아, 이게 이 말이 얘기예요? 되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네. 주사바늘 돌려쓰기가 말이 되느냐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뜨악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액으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바늘이나 뭐 아까 수액을 쉬어야 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왜 보통 일회용 주사기 당연히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쓰고 소독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익명의 제보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 의원에서 일했다고 하고서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을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쓴 다음에 소독을 또 하고 또 쓰고 소독하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아니, 무슨 있거든요. 일회용 주사기를 그렇게 이런 것도 그게. 하나 있고 아니, 백혈 소독한다는 게 주사기 그냥 지금. 알코올 솜 가지고 그렇죠. 그냥 알코올 하는 거 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네.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액 같은 경우 원래 수액도 한 사람당 하나만 쓸 수 있는데 수액의 양이 많을 경우 이 사람한테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 썼다가 또 다른 사람 썼다가 그렇게 나도 할 수도 쓰면 돼요?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 아마 혈액에 물 의한 아빠 간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아니 근데 막히네. 참 주사기 이게 돌렸어도 근데 법적으로 이게 처벌을 못하는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게 대단히 불행스럽게도 이게 주사기 사용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에요. 예, 강제 조항이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권고사항이고 지금 아마 저 심재철 의원이 그 개정법 발의를 했었는데 예. 뭐 저 상정조차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아까 이루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기를 한 번 쓰고 일회용 주사기라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두 번, 세 번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 쓰려고 또 남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이왕 그러네요. 한 번 썼으면 3번, 4번, 열 5번도 번도 쓸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야, 이제 주사기 문제는 바늘 부러질 때까지 쓸. 저도 사실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의료법을 꼼꼼히 봤더니 예. 정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네. 100명 정도가 감염이 돼가지고 몇 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어떻게 됐냐면 법원에서는 2급 살인죄, 세컨 디그리 머더로 그 사람 종신형이 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형법에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 판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확실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시형 간염 걸렸다 그래가지고 뭐 퇴사 처리당하고 불이익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서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그 부당해고거든요. 아, 왜냐하면 부당해고예요? 시험관염 사용자는 걸렸다고 그러는 건?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간염에 걸렸다고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 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 그런데 감염될 가능성 이 정도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지금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집단 발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해하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으로 그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뭐 피부 상처가 나거나 뭐 성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주사 바늘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우리처럼 에이즈 전염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뭐 그 감염될 가능성은 없는데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 연간 4만 명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 C형 감염이 네. B형 감염의 그 감염력으로 치자면 한 10분의 1 정도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다. 약물 치료도 가능하니까. 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C형 간염의 경우에 일단 감염이 되면은 한 70~80%가 바로 만성화되고 이게 특별한 처음에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20여 년에 걸쳐서 간세포를 천천히 파괴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 그래서 보통 예. 합병증이 나와야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청천벽력이죠. 몰랐다가 본인이 보균자인 걸 통보받은 거고 네.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가서 치료받고 입원해야 하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약값이 엄청 비싸요 이거. 비싸고 C형 간염은 네. 예방 백신도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걸리면 또 치명적으로 다 아플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의원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좀 종종 발생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예.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에서도 사실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 소독 철저하게 하지 않고 할 경우에 C형 간염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의사들도 양심적으로 좀 소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변호사님 요거요. 이게 내가 C형 간염 이렇게 해서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치료비랑 이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단아 의원한테 다 이게 물릴 수 당연히 있어요 민사로? 가능하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하고요. 유죄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일회용 주사기는 일회용만 눌러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병원 가기 더 무섭잖아요. 그 주사 받을 거 이거. 얼마 한다고? 진짜 그걸 아끼겠다고 정말. 난방열사님이 또 떴어요? 겨울 되니까 이제? 겨울 내서 뜬 건 아니고요. 또 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김부선 씨가 폭행 시비가 일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난방 비리를 파헤쳤다 해가지고 난방 열사 예. 그런 별명이 이제 붙여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20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오후에 김부선 씨가 또 아파트 주민들과 폭행 시비가 일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어저께 하도 이제 이게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이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파트 주민이 김부선이 날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쌍방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때리긴 때렸나 뭐 보네요. 때리고 쌍방이라고. 그러니까 그 쌍방이라는 게 이제 김부선 씨가 말은 하긴 하지만 CCTV가 있으니까 아, 분명히 정말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준비가 됐으니까. 네. 그 이제 저기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게 뭐냐면은 영수증에 하나 행방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방 그 비리 사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뭐 난방 개별 난방을 하느냐 중앙 난방을 하느냐 하고서 이제 동 대표들이 뭐 이렇게 뭐 계약건을 하나 했나 예. 보죠. 근데 그 계약서를 보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없으니까 똑바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의한 자료인데 왜 내가 너한테 보여주냐.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시비가 붙다가 고성에 오가고 아마 그걸 이렇게 뺏는 과정에서 좀 서로 밀쳐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렸다 그런 표현이 오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옆에 CCTV가 경찰차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네요. 계속 싸움은 그 진행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CCTV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거는 이번에도 확실하게 싸움은 진짜 무섭긴 확인되지 하죠.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CCTV 네, 지금 네. 저 화면으로 봐서는 좀 어두워서 진짜 네. 주먹을 날린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히 이게, 모르겠어요. 예. 쌍피 사건이라 꼭 네. 주먹을 날려야지 쌍피 사건은 아니고요. 네. 쌍피 사건이 뭐예요? 서로 피해자 사건. 가해자도 되면서 피해자도 되는 사건인데 이제 그 CCTV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뭐 주먹으로 치고받은 게 아니고 네. 서로 밀치고 멱살 잡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도 이게 이제 단순 폭행이면 누우셨는데요 김부선 씨?
단순 폭행에는 해당이 네.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서로 합의만 되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나는 사안인데 네. 이게 뭐 전부터의 어떤 저 이력이 있잖아요. 계속 싸워왔던 그래서 감정들이 있어갖고 제대로 처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아파트에서 못 사시겠는데요. 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난방비 관련 이 서류를 뭐 보여달라 보여주지 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동 대표가 서류 안 보여주려고 김부선 씨를 절도죄로 예. 신고까지 했다는데 이게 원래 동 대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 회계 서류 같은 건 사실 이제 입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외에 모든 서류를 다 사실 보여줄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 대표가 뭐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반드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예. 또 자발적으로는 사실 보여줘야겠죠.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투명하게 먼저.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시비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서류를 안 보여주니까 이거는 이제 강제로 뺐었잖아요. 그 상대방은 예. 또 절도죄를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불법 영득 의사로 가져왔으면 절도죄가 되는데, 예. 잠깐 보기 위해서 그냥 잠깐 이렇게 가져온 건 절도죄가 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슬쩍 살짝 보는 거는. 네, 살짝 보다 다시 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화해만 하면 큰 화해하면 사건은 돼요. 아닌 하는 거군요. 거죠. 화해 안 하면 둘 다 손해보는 사건이에요. 아니, 둘 다 근데 이제 벌금형이 근데 김부선 나올 씨는 수가 지금 아픈 모습을 직접 SNS 그 사진으로 공개할 정도면 기자회견도 폭행당했다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 고소할 의사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화해하고서 서로 합의하면 끝나는 건데 네. 저번 건도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지난해 그렇죠. 9월에 맞아요. 주민들하고 싸웠을 때 그때 서로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서로 불복했어요. 싫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긴 싸움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으니 아마 이것도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서로 손해군요. 변호사빈 변호사비대로 나가고 벌금은 벌금대로 나가고. 제 생각은 김부선 씨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갔거든요. 아, 예.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직접 본인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좀 문제를 제기했으면 난방 좋겠어요. 열쇠 이미지를 계속 쭉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폭행이 그렇죠. 자꾸 있으면 이게 잘못해서 안 되는 말사에서 거죠? 벗어날 수도 있어요. 조만간 그러네요. 곧 저기 보겠는데 출연하시겠는데요. 네. 찬호박이 연기자로 나와요. 이제 사투리까지 하나? 이분 그 고향이 보니까 충청도죠. 충청도라고요. 공주더라고요. 충남 공주라서 네. 실제로 카메오로 이제 그 출연을 하는데 드라마에 거기서 충청도 사투리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극중에서 딸을 둔 아버지 역으로 나왔는데 네. 그럼 갑자기 왜 그 박찬호 씨가 이 연기자가 연기자로 변신을 했느냐? 딱히 이제 뭐 변신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처음 그 카메오 출연을 하는데 보니까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준호 씨 잠시만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직접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진 못했었습니다만은 원래 오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유족 측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서 오후 1시 반에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뤄져서 2시에 일단 이 조문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청와대로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조문의 상황들을 화면으로 지금 들어와 있으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김현철 씨 차남과의 만남 그리고 이 조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방명록을 썼는지가 관심입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방문은 하셨습니다만은 여하튼 과거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문장에서 어떤 화해의 모습이 펼쳐졌을지 관심인데 아직 화면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직접 방문을 했고요. 오늘 26일에 국회에서 열리는 또 이 장에서도 국가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한 것은 이 남도구 전 총리 등에 이어서 5번째의 직접 조문입니다.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 상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박찬호 찬호박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같은 박씨시긴 합니다만 예, 같은 박씨식인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긴 하죠. 박찬호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카메오 출연이 가능했느냐, 드라마 출연이 가능했느냐, 예. 거기에 배우 정준호 씨가 출연을 하는데 두 우리 저 분이 이하정 아나운서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그 이제 친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네. 15년 지기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둘이 저 충남 저기예요. 같은. 그렇죠. 그것도 같기도 하죠. 고향도 같기도 한데 뭐죠? 이 박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도 왜 이제 그 정준호 씨가 하와이 쪽에 뭐 호텔을 경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결혼을 하기도 했었었고 친분이 또 엄청나시군요. 그렇죠. 국내에서 피로연을 열었을 때 정준호 씨가 이 박찬호 씨 그 사회를 봐줄 정도로 굉장히 친분을 과시했었는데 아마 이런 인연 때문에 이번에 그 드라마 출연도 가능하지 않았나 야구 싶습니다. 팬들 그냥 박찬호 씨 연기 어마어마하게 다 기대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어설펐던 우리 한국말 그게 아직 잔상이 좀 남아 있는데 맞아. 그러네. 사투리 잘 쓰실까요? 저처럼 쓰면 맞을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투리 쓰고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직업적으로 배우 이거 하시지 말고요. 네. 그냥 위대한 대한민국 야구 선수로 남아서 후배 양성하시고 예. 그다음에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훨씬 날 겁니다. 훨씬. 그렇죠. 지금도 카메오 출연으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까메오니까요. 네. 빌딩도 있고 부자니까. 이루라 기자, 이인철 변호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